안녕하세요, 할까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차는 아반떼 신형입니다. 여러분도 아반떼를 좀 많이 보셨겠지만 외관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외관은 정말 많이 변했고, 이따가 실내도 보여드릴 텐데 실내 또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전 아반떼는 진짜 망둥어가 된 것 같은 느낌. 외형도 너무 못생겼었지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좀 많이 변했고요. 그전 모델은 GDI 엔진이었었는데 새롭게 넘으면서 엔진도 바뀌었고, 이 기어 또한 CVT, 현대에서는 IVT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CVT 기어인 것 같은데, 이런 트랜스미션을 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차에 대한 완성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렌트를 해가지고 이 차를 좀 끌고 다녔었는데, 일주일 동안 끌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점, 그리고 이 차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인데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 핸들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 핸들 모양은 지난 소나타에서도 보셨던 모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아예 디지털로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옵션이긴 한데 정말 시안성이 좋은 이런 내비게이션 창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 그리고 이 핸들 기어 있는데 가장 특이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이게 생김으로써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쪽 다리를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좀 특이하지만 그래도 좀 요거 신박하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거는 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 붙여 놓으라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고급차스러운 이 스피커, 이런 플라스틱인데 스틸 느낌이 나는 이 감싸기, 이 스피커 감싸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요 손잡이도 되게 손잡이가 아닌 이 기어, 와이퍼라든지 이런 작동하는 부분들을 좀 예전 현대차의 아반떼급이 이 정도 이쁘게 나왔나 할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실내의 가장 큰 변화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시트예요. 이 시트 모양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아반떼에서 좀 바뀌면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운전하면서 시트에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옆에 요 부분도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또 이 허벅지 부분도 튀어나와서 운전할 때 정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를 제공해줬나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에는 똑같아요. 준준형의 이런 사이즈 대신에 좀 뒷자리에 예전 모델보다는 이 거주성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여기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좀 있었으면, 물론 이게 옵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으로 봐서는 충분히 에어컨 송풍구가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이걸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차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전 모델보다 많이 오른 감에 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쉬운데, 하지만 운전할 때의 이 시트 그리고 뒷자리의 이 거주 공간으로서는 정말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반떼는 많이 보셨을 거고, 실내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드라이빙을 통해서 드라이빙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실까요? 이 차는 지금 막 3,000km, 3,100km를 넘어선 거의 신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밖에서 유입되는 이런 소음이라든지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진동, 이 타이어의 마찰음, 이런 진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어요. 신차를 이래서 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질감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사실은 예전에 이런 예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GDI 모델의 이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운전을 하다 보면 엔진 소음 캬랑캬랑캬랑캬랑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아반떼로 넘으면서 엔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진의 소음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아반떼급, 중중형급에서는 사실 아반떼의 적수가 없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 아반떼의 아성에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반떼 아성을 못 깼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 지금 형제차죠. K3가 있었고요. 쉐보레의 크루즈, 아주 쫄딱 망했죠. 크루즈가 있었고, 그리고 SM, 르노 삼성의 SM3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사고리였죠. 한 뭐 몇 년 동안 뭐 울고 먹다가 지금은 뭐 거의 단종됐는데, 이 아시다시피 이 준중형급에서는 사실은 아반떼 말고는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말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반떼밖에 선택지가 없으니 아반떼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 뭐 K3, K3도 뭐 어차피 또 형제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2차급에서 생각나는 거는 아반떼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중형 차들에 많이 들어가는 뒷좌석의 이런 그 구조가 토션빔 구조예요. 사실은 중형차급에서 좀 올라가면은 이제 멀티링크라고 해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지는 구조가 있는데, 이 차가 토션빔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절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형차급에서 토션빔이 들어가 있는 건 우리 SM6가 있는데, SM6 같은 경우에 제가 뒷자리를 타봤는데 뒷자리가 일단 매우 좁았고, 그리고 진짜 멀밀할 정도로 승차감이 뒷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차를 제가 한 일주일 타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뒷자리는 제가 많이 타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탔었죠. 와이프가 운전해서 잠깐 탔었는데 SM6보다는 분명히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준중형차가 중형차보다 승차감이 좋다? 하지만 이런 토션빔도 이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아반떼가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이런 요철을 지날 때나 방지턱을 지날 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한번 넘어볼게요. 되게 스무스하게 넘었어요. 물론 저 방지턱이 되게 완만하고 스무스하게 돼 있게 설계가 돼 있는 방지턱인데, 자, 다른 방지턱을 한번 가봐도 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또 그렇다고 이 차의 세팅이 너무 딱딱하게 되지 않아서 승차감에 많은 부담을 준다, 많이 불편함을 준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전혀, 제가 운전하면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차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깜빡이 소리입니다. 깜빡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중중형급에서 이 깜빡이 소리를 뭐랄까요, 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좀 차값에 맞게끔 이런 깜빡이 소리 항상 내는 게 거의 맞는데, 이 차의 깜빡이 소리는 정말 좀 뭐랄까요, 이제 현대도 좀 약간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가 됐구나, 깜빡이 소리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깜빡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드라이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초반 그 엑셀을 멈춰섰다가 엑셀을 밟았을 때 초반 가속력이 되게 굼뜨다는 거예요. 물론 1600cc에서 뭘 기대하냐, 이런 토크와 이런 마력으로 따져서 뭘 기대하냐고 했지만, 사실은 GDI에서 이 엔진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엑셀을 밟았을 때의 이 반응, 이 쭉 치고 나는 반응이 되게 굼떠요. 저는 엑셀을 뭐 밟아서 좀 더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엑셀을 밟았을 때의 그런 반응, 이 차의 반응은 상당히 그게 좀 단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시승기를 좀 보시고 계시는 걸 아시겠지만, 이 차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이런 바닥, 타이어의 진동, 그리고 자동차의 진동은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거를 잘 세팅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다른 차들 진작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아마 진짜 호평을 받는 자동차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서라도 이렇게 차를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멈추고 나서 엑셀을 풀로 밟아볼게요. 봐봐요.
소리는 엄청 올라가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올라가지지 않아요. 뭐 이거는 뭐 엔진과 이 트랜스미션의 세팅이겠지만, 물론 이 CVT 미션 자체가 단수가 저는 없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단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단수를 좀 느끼게끔 탁탁탁 이렇게 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진의 뭐 소리는 거의 포르쉐급으로 왕 이르지만 치고 나가는 게 정말 아쉽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아반떼 자체가 예전 아반떼에 비해서 차체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뭐 물론 모든 차들이 그런 세그먼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로 따지면 뭐 옛날, 뭐 물론 너무 많은 전에 소나타 세대지만 그 전 소나타 정도 크기만큼 좀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커짐으로써 이 운전석의 공간과 이 조수석의 공간, 그리고 이 뒷자리 거주권의 공간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차가 패밀리 세단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 정도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이런 운전하면서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2천만원대 초반, 1000만원대 후반에서 차들을 찾는 분이라면 이 아반떼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물론 너무 고옵션 많이 넣지 마세요. 적당한 옵션을 해가지고 차를 끄는 게 이 아반떼 선택지에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 많은 유튜브들을 보면 아반떼 N, 새로 나온 아반떼 N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정말 타보고 싶어요. 유튜버들, 뭐 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호평을 하는 자동차잖아요. 아반떼 N을 만들 정도의 기본 세팅인 차가 이 아반떼인데, 그러니까 이 아반떼도 정말 좀 잘 만든,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는 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 N도 좀 기회가 된다면 정말 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마트로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연비는 지금 도심주행만 하고 있어요. 도심주행을 거의 제가 볼 때 이 일주일 끌면서도 한 도심주행 한 80%, 고속주행 20%를 했는데, 그럼에도 연비가 10.3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부분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노멀, 에코,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넣으면 이 계기판이 바뀌어요. 하지만 이 스포츠, 노멀, 뭐 에코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운전에 대한 이 질감이 바뀌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살짝 바뀌는 정도? 약간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 바뀌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함께 아반떼 신형 아반떼를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사실은 이 아반떼 세그먼트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대안이 없어요. 이 아반떼밖에 고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완성도 있는 아반떼를 내놨다. 그리고 1000만원 후반대, 2000만원 초반대에서 옵션을 좀 해서 이 차를 구입한다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자동차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운전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이 아반떼 같은 경우 구입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먼저 첫 번째 경제성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연비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심주행 80, 그리고 고속주행 20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 안에 도심주행은 정말 많이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지금 10.3을 찍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계기판 시연성 정말 좋고, 이 거주성 또한 정말 좋아서 사실은 이 2천만원 초반, 1000만원 후반대에서 패밀리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중고차 말고 이 아반떼 신형을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